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조선시대에 왕이 후사 없이 죽어 종친 가운데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왕의 생부를 일컫는 말, 바로 대원군입니다. 조선왕조 전시기에 걸쳐 4명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선조의 아버지 더 큰 군을 대원군으로 추존한 것이 처음이고, 그 후 1623년 광해군 15년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아버지 정원군을 대원군에 추존했다가 32년에 다시 원종으로 추존했고요.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철종이 왕위에 옹립되었고, 그의 아버지 전계군을 대원군에 추존했습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대왕대비 조씨 익종비가 이 명에 따라 흥성군 하흥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죠. 명복이었죠. 이분이 고종이 되었고, 하흥은 흥선 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4명의 흥선 대원군 가운데, 4명의 대원군 가운데 3명은 죽은 뒤에 추존되었는데, 흥선 대원군만 살아있을 때 봉해져서 살아있는 대원군이라고 불렸고, 10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죠. 이렇게 조선시대에 대원군은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제5의 대원군을 맡게 되죠. 그분의 이름은 기춘 대원군입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사전 투표에 대한 지금 스팟 잘 들으셨죠? 전국 어느 곳에서든 오늘과 내일 투표 가능하다는 것. 6월 4일 날 투표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 무슨 일이 있어갖고는 투표 못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러신 분들 오늘 내일 이틀 시간 있다는 거. 오늘은 참 상쾌한 기분으로 모처럼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날씨도 좋고 주 5일 방송제의 마지막 날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의 생돈 100만 원 뜯는 그런 기쁨.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난 프로그램인 똑똑한 12시에서 모두 맞추시는 바람에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TV 강남 지역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분, 문제를 다 맞추는 바람에 김영민 PD가 100만 원을 출자하게 되었죠. 나가면서 이 표정이 말이죠. 마치 짜장면을 먹다가 그릇째 뺏긴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김영민 PD가 먹는 짜장면을 제가 뺏은 적은 없지만 분명히 그런 표정일 것 같아요. 먹다가 뺏기면. 아시죠? 김영민 PD를 즐겁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걸 던져준다라는 거. 예. 밑에 국민 카페에서 한창 작업에 몰두하면서 뭐 심각한 표정으로 일을 할 때 그 표정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저도 씁니다. 그건 바로 카운터에 가갖고 간단하게 먹을 거 있잖아요. 왜? 에너지 바라던가 또는 빵이라든가 이런 걸 사갖고 김용민 PD한테 던져주면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하여튼 그런데 100만 원 출자. 근데 내가 그렇게 기쁘지? 미디어 협동조합에 잘 되는 일이니까 기쁜 건가? 아니면 이 기회에 다이어트 좀 하라 그러죠. 간식비 좀 줄이고. 기쁩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게다가 오늘 스팟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이렇게 스팟을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더더욱 기쁘고요. 오늘 2부에서는 말이죠. 노정열 씨와 함께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바로 제가 친애하는 그런 음악가인 연영석의 2집 중에 이씨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그러니까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건데 효과음은 데모하는 현장 음이었습니다. 조까란 가사가 통쾌하죠. 요즘에는 그 노래를 라이브에서 조까란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단어가 그 욕이 성차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하죠. 저는 뭐 그럴 것까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연영석 동지의 그런 판단을 존중을 하죠. 저 같으면 계속 그렇게 부를 텐데. 지금 유가족들의 대변인이시죠. 유경근 씨가 힘주어서 말한 얘기가 있죠.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불과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18 1980년 미국이란 나라를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잊지 않는 정신이죠. 역사가 짧은 탓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념관들도 많고요. 또 옛것을 아주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 있습니다. 진주만 기습 때 가라앉았었던 아리조나호 그것을 바닷속에 그냥 놔두고 그 위에 기념관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대국이고 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들의 혁명 정신을 아주 자긍심 있게 자랑을 하죠. 그리고 기립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 같은 걸 통해서도 기리기도 하고요. 또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을 통해서 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혁명가였던 마르세유의 의용군이 파리로 입성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 라 마르세유를 국가로 채택해서 부르기도 하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민중들, 시민들이 껴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1980년 5.18이 그 중에 으뜸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회만 되면은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기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밀한 행진곡 5월의 마지막 방송에 함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님 이 노래 부르는 팀이 이제 밴드가 허클베리 핀이고요. 가수는 허클베리 핀의 보컬인 이소영 씨입니다. 이소영. 허클베리 핀 이소영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죠. 김용민 PD의 100만 원 증자에 대해서 모두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을 증자하는 것보다 남이 이렇게 즐거운 그런 얘기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후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조희연 후보 인지도에서 무엇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고승덕, 문용린에 이어서 3등이었죠. 게다가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습니다만 지금 선거운동을 거듭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조희연 후보의 둘째 아들의 그런 글, 게시글을 봤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 게시글을 퍼서 나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요 방송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바르게 자라난 청년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아들과는 다르죠. 국민들을 미개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꼴통 IT님께서 올려주신 모임 공지. 국민TV IT 지원단 창단을 위한 예비 모임을 금주 일요일 오후 4시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평소 정보기술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직접 필드에서 뛰시는 모든 엔지니어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명품 칼을 만들기 위해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정작 그 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여기 그 명품 칼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진실된 정보 전파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명품은 장인의 손을 거쳐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 그 가치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IT 지원단 꼴통 올림. 이거 숭구리당님께서 우리 상근 조합원이기도 하셨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소녀님께서 환영해주고 계시고요. 석양의 건매님, 서울시민 여러분, 조희연이 위험합니다. 조희연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부당해요. 왜 부당하냐면 우리 서울시장 이대로 가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겠지만 왜 어른들만 좋은 시장을 갖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감을 얻을 권리를 박탈합니까? 안 되죠. 그 조희연 후보, 강남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진적이라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급진적이면 얼마나 급진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남의 나라 얘기하잖아요. 선진국 얘기하면서 가까운 일본이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다 얘기하는데 그런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처럼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색깔몰이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정책으로 대결한다는 얘기죠. 물론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도 정치가 많이 후진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돈이 많고 국력도 세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가라고 한다면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이죠. 정책으로 대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처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색깔몰이하면서 수구 꼴통들이 힘과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서로 대결한다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바로 그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 전문가 그리고 고시 3관왕의 성공학 결혼서를 쓴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기업체라던가 또는 증권회사라던가 그런 데서 필요한 그런 인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육감과 무슨 상관이란 것입니까? 현직 교수이며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몸으로 실천을 하신 분이 유신시대부터 불의에 항거했던 그런 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부자는 됐습니다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차마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너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당히 불의에 눈 감고 그리고 처세를 잘해서 출세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3관왕 붙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를 돈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배워갖고 증권에 투자해서 대박 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애들을 가르치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조희연 후보의 둘째 아들의 글을 지금 올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고맙습니다. 좀 깁니다만 골자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후보의 아들로서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저되고
망설임 끝에 쓰게 된다. 그래도 이유는 이 조희연 후보의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교육감 후보로서가 아닌 아버지 아들로서 쓴다라는 그런 얘기. 선거에 출마하면 이혼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반대와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출마 권유 사이에서 끝까지 갈등했었던 모습. 낮은 인지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 인간으로서 조희연은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서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거.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기득권에 편입되어 있으니 절대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라.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항상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용돈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대학생에게 한 달에 몇만 원씩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라 하질 않나. 놀고 싶은 방학에 갑자기 장애인 복지센터로 끌고 가갖고 봉사활동을 시키질 않나. 아들에게는 솔직히 피곤한 아버지였다. 지나칠 때로 정도로 검소하고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는 것. 돈을 쓸지 모르는 건지 아는데 안 쓰시는 건지 몰라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교육감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돈을 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또 아버지로서 조희연은 누구보다도 제 말을 경청해주고 언제나 대화를 강조하는 분이었다. 자신이 틀리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최근에 형제 둘이 다투었을 때 형과 자신을 포함한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이버상의 토론을 유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조희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의가 바르고 잘났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똑똑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됨됨이가 이러하다라는 그런 거죠.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된다.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 영수국을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러려면 과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비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미개인 발언도 나오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조희연 후보, 조희연. 실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유신에 반대했었고 그리고 참여연대를 만드시던 그런 분이었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좋은 시장, 좋은 구청장, 시의원을 가질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감을 뽑아줘야 될 의무가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것 말이죠. 이계한 씨가 출마를 하면은 이계한 씨 선거 로고송으로 쓰기를 권합니다. 이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자, 멘트 광고, 자발적인 멘트 광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초청 토론회, 오늘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무려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하는군요. 장소는 국민TV 지하 카페 온에어. 출연자는 물론 박원순, 조희연 이 두 분이고 패널은 서울대 우희종 교수. 이분이 바로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린 그런 분입니다.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왜곡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죠. 사회는 김은교 선생 우리 패널로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국민TV의 패널로 활동하고 계시고 패널엔 오늘의 행사 패널은 우희종 교수, 조국 교수님은 전화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평론가 이윤호 씨, 그리고 우리 김용민 PD. 100만 원 출자에 그런 기쁨을 안고 오늘 맹활약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카페 온에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같이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40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멘트 광고였고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박원순 후보 캠프 앞에서 어버이연합 시위 중. 지금은 캠프 사람들이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대요. 사람들 밥은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박원순 시장이 재선을 하셔야죠. 쓸데없이 토막공사하면서 그러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을 위한 그 혜택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좀 막말 좀 해볼까요? 개도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밥을 주는 사람은 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주인이 그 밥을 주고 있는데 그 밥을 주는 손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고엽제 전후에 박정희 정권이 외면한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이 외면한 그런 고엽제 전후회들을 위해서 애를 쓴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빨갱이로 욕했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보고 계속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갔죠. 석양의 건매님 신청합니다. 3명. 국민TV 게시판 있죠? 국민TV 게시판으로 가셔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 아니면은, 그렇죠. 그쪽에다 신청을 하시고요. 물론, 이따가 방송 끝나고 어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긴 할 텐데, 기왕이면 국민TV 게시판으로 가셔서 공지사항 보시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시는 게 더욱 확실할 것 같습니다. 난시민님께서 올려주신 이 사진을 보면서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저 도리가 개보다는 똑똑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러시면 옳지 않죠. 정말 나이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감정만 앞서고 젊었을 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들을 훈계하려고 그러는 것뿐 아니라 그들과 공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고정관념으로는 60년대, 70년대 머물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 빨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미안하지만 당신들 같은 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은 뒷전에 물러 있고 노후를 즐기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가를 보면서 격려하고 손뼉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지금 창피하게. 서북청년단도 아니고. 오늘 박원순 후보는 전화 연결이고 박원순 후보 법률단장 민병덕 변호사가 나오신다는 거군요. 조희연 후보는 출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희연 후보는 출연하시고 박원순 후보 법률 담당 민병덕 변호사가 나오신다는 것이죠. 조희연 후보 약간 문성근틱하게 생긴 외모입니다. 있잖아요. 이게 편견일지 모르지만 아주 노회한 더러운 정치꾼들과 그리고 탐욕스러운 목사, 스님, 종교인들 인상이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조희연 후보 같은 박원순 후보 같은 잡티가 느껴지지 않는, 느끼하지 않는 그런 인상들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지연서님, 세 자녀의 부모님이신가 보군요. 네. 지금 밖은 한여름 날씨고요. 모두 조금의 여유를 갖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힘냅시다. 가자 하셨습니다. 장초롱에 잘 될 거야. 조희연님께 보내드렸어요. 노래는 인생님. 오케마리님. 국민TV 조합원분들이 집 주변 역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활동을 하시길래 잠시나마 도와드렸는데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고요.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주무시지. 여쭤보니 하루에도
한두 명 시비 건다고 합니다. 잡초님, 김부민님, 아름다우님, 김부민님이 제가 아는 김부민님 맞습니까? 예. 맞으면 정말 반갑고요. 틀리더라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급진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입니다. 아름다우님께서 핵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급진적으로 불린다는 그런 진정한 보수 세력과 그거보다 더 진보적인 분들과의 사이에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겠죠. 아르텔라님, 조희연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프로필 하나 올려주세요. 서울 사람들에게 보낼게요. 자, 프로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실을 지원하러 원주에 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개념 아이돌 에이프린스와 함께 사전투표 인증샷. MBC 노조위원장이고요. 전설의 프로그램 카메라 출동의 진행자이기도 했었던 최문순. 초선 의원이었지만 늦은 나이에 언론노조 위원장도 했었습니다만 초선 의원이었을 때 촛불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냥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최문순. 여러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2부에 지방선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